건강한 성인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? 요즘 딩크다모다 많긴 많지만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을 거예요. 왜 아이가 없을까? 어디 아픈가? 이런 시선들이요. 차라리 몸이 아파서 아이를 못 갖는다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임신을 노력했겠죠.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부부는 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였어요. 그리고 당연히 딩크도 아니었습니다. 근데 남들 다 하는 임신이 제게는 참 어려웠어요. 처음엔 남편이나 제 몸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난임병원도 갔었어요. 저희 몸은 아무 문제도 없다길래 혹시 이 병원에서 미처 발견을 못한 게 아닐까 싶어 다른 병원도 찾아가고 그랬어요. 몇 곳을 돌아다녀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.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네요. 혹시 마음의 문제일까 싶어 교회, 절, 성당 등등 참 많이 다녔어요.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비우게 되었어요. 포기라는 말이 맞겠네요. 그러는 동안 시댁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.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. 남편과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욕 안 먹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셨어요. 그런 시부모님 직접 난임병원에 모시고 가서 의사 선생님 입으로 직접 진단 결과를 들으시게 했어요. 그때부터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. 최소한 제 앞에서는 제 욕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. 뒤에서는 여전히 제가 문제라 아이가 안 들어선다는 말을 하시는 걸 알지만요.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느니, 제가 기운이 아주 악하다느니, 자기 아들과 궁합이 영 별로라느니 그런 얘기들이요. 뒤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던데 이게 뭐 대수냐 싶었어요.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. 남편은 저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어도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날 일은 없다고 해줬어요. 남편의 배려 덕일까요? 아니면 마음의 욕심을 비운 덕일까요? 저는 모든 걸 포기한 그 순간에 임신을 했습니다. 저희 부부가 너무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네요. 당장 일을 그만두고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남편 의견에 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태교에만 온 신경을 쏟았어요. 출산일이 멀었음에도 아기 용품을 준비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고 튀어나오지도 않은 배를 만지며 행복감을 느꼈어요.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.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냈음에도 저는 유산을 겪게 되었습니다. 차라리 임신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실감은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. 원래 줬다 뺏는 게 더 서운한 거 아시나요?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지옥인가 싶어요. 삶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린 채 시간만 보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운을 차리기로 했어요. 이미 쉴 만큼 충분히 쉬었고 내 밥벌이라도 하려고 재취업을 했습니다. 오히려 그게 더 나았어요.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마구 떠오르는 안 좋은 기억들을 잠시나마 지울 수 있었거든요.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노력이 컸습니다. 저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저 이번에 찾아온 아이가 우리와 연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저를 위로해줬어요. 당연히 시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탓이라고 하셨거든요. 몸 관리를 어떻게 했냐? 남들 다 낳는 애를 왜 너만 못 낳냐? 일까지 그만뒀으면 애 하나는 지켰어야지. 네가 그러고도 부모가 될 자격이 있냐? 너네 엄마도 너 낳을 때 그렇게 유난이었냐? 아무리 남편이 유산은 엄마 탓이 아니라고 말해줘도 전 다 제 탓인 것 같아 입도 뻥끗 못했어요. 저희 남편이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후에 비난은 멈췄지만 한번 가슴에 새겨진 말들은 잊혀지지가 않았네요.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던 이 시기에 저희 신우가 임신을 했습니다.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아시나요? 세상이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. 신우의 임신 소식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. 그래도 축하할 일이잖아요. 가족의 경사잖아요. 제 속마음 꾹 누르며 축하한다고 해줬습니다.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네요.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혼자 외출하고 주말 낮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는데 신우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. 웬일인가 싶었는데 저더러 아기 용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임신했을 때
많은 아기용품들을 사놨던 걸 신우가 알아요. 하나도 사용 못한 새 상품인 것도 알죠. 저한테는 쓸데가 없는 물건들이니 자기에게 줄 수 없냐고 합니다. 아기용품 알아보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부담된대요. 신우의 말을 듣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. 저한테 쓸데가 없는 물건들이라는 말이 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네요. 물론 신우에게 제 아기 용품들을 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. 저도 잘 알아요. 그래서 속마음 꾹꾹 눌러가며 제가 사뒀던 것들 다 신우에게 주기로 했어요.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산더미처럼 쌓였어요. 신우가 혼자 들고 갈 수 없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. 신우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스피커를 켜서 옆에 두고 아기 용품들을 뒤적거려가며 통화를 했어요. 새언니한테 아기 용품들 받으러 왔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. 엄마가 와서 좀 들어달라고.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. 재수 없게 아무거나 갖고 오지 말라고. 괜히 애 유산된 사람 거 썼다가 너도 유산되면 어떡하냐고. 엄마가 다 새로 사주겠다고. 신우가 당황을 하며 어머님께 막 뭐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. 어머님은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몰랐겠죠. 스피커 상태로 돌려놓은 건 신우고 신우도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겠죠. 저만 듣지 못했다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 말이에요. 하지만 제가 들어버렸던 거죠. 신우는 엄마가 유난을 너무 떤다며 노인네 헛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기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. 저는 그냥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. 겨우 신우한테 웃어 보이며 괜찮으니 얼른 짐 챙겨서 가보라고 했어요. 신우를 보내고 혼자 펑펑 울었어요.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도 애 낳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더라고요. 신우가 집에 가고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어요.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. 새언니한테 아기 용품 얻으러 왔는데 자기가 엄마랑 통화하는 걸 새언니가 듣고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했대요. 무슨 얘기를 들었냐며 묻길래 말 안 할까 하다가 다 말해줬어요. 그날 남편이 정말 크게 화를 냈습니다. 전화로만 싸운 거지만 남편이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. 시부모님과는 어떠한 앙금도 풀지 못한 채 통화가 끝났는데 남편이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. 시댁 식구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 가자고요. 이제부터 자기 가족은 저 하나뿐이니 아무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. 저는 남편이 홧김에 이사 소리를 한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. 인터넷으로 매물 검색도 하고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서 빨리 이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았네요. 저희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무려 한 달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. 이삿짐 실을 때까지도 실감이 안 났는데 말이에요.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저희의 이사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. 시간이 지나서 저희의 예전 집을 찾아오셨다가 알게 되셨는데 남편이 끝까지 이사 온 곳을 숨겼어요.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줬습니다. 남편에게는 계속 연락이 오는 것 같지만 남편 통화 기록을 보면 수신 거부가 대부분이에요. 그렇게 저는 악연 같던 시부모님과 연을 끊었습니다. 새로운 동네는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. 동네에서 만난 새로운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위로받고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안전한 곳이라는 게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. 가족보다도 더 가족같이 나를 아껴주는 새로운 인연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던 제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왔어요. 임신이었습니다. 임신을 확인했지만 남편에게 바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. 혹시나 또 실망하게 될까 봐요. 기존에 유산을 겪었던 그 시기도 지나고 최근에 와서야 남편에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. 남편은 저보다 더 뛸 듯이 기뻐해줬어요.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는 묻지 않았어요.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 이미 제 대답도 알고 있을 듯 하네요.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시부모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제 불행의 시작이 시부모님인지는 모르겠어요.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을 떠나고 제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다는 거네요. 남편은 시댁에 제 임신 소식을 알리지 말자고 했지만
저는 당신들이 곁에 없어서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 휴대폰으로 어머님께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. 어머님, 저 임신했어요. 아기는 건강하다네요. 제가 불행했던 게 두 분이 제 옆에 있어서였던 게 아닐까요? 저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계속 남남처럼 계셔주세요. 문자를 남기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. 그날부로 시부모님을 제 머릿속에서도 지우기로 했습니다. 더 이상 그분들을 생각하며 상처받지도 힘들어하지도 않으려고요. 저는 지금 제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항상 제 편인 남편과 곧 만나게 될 아이까지요.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던데 저는 왜 그 시간이 기다려질까요? 아무리 힘들어도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네요. 제가 잘 사는 것이 누군가에겐 큰 복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어요.